항상 대하는 고객분들이 희망에 처해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정상적이 않을 거야. 너티아 하는 할 때 그런 캐릭터들이 사실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어떤 회사에서 지금 급하게 변호사를 채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오늘의 MC를 맡은 해줌의 김현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해줌에서 변호사와 변리사분이 계신다고 하셔서 특별히 모셔봤는데요. 지윤님, 광원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줌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성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줌의 변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 김광호라고 합니다. 질문을 제가 몇 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변호사와 변리사, 직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드라마에서 많이 다뤄지는 재판을 하는 변호사가 있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저 같은 변호사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사내 변호사라고 요새는 많이 하더라고요. 주로 회사에서 많이 다뤄지는 계약서, 법률, 관련 규정 이런 것을 검토하고 해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변리사는 그 특허에 대한 특허, 상표, 디자인,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산업재산, 지식재산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하고는 직업입니다. 한 번에 이해는 안 돼요. 이 직업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뭐 저기 되게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학창 시절 때 뭐 형님을 통해서 뭐 아는 지인이 변리사를 하고 있는데 괜찮다더라. 그런 건 뭐 좀 가볍게 하는 얘기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직접 그 엔지니어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거를 좀 권리를 받게 해주는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뭔가 발명자들, 공학자들이 성공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변리사 직업에 좀 장점이 있어요. 항상 대하는 고객분들이 희망에 처해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요. 발명을 해서 내가 이거를 성공을 해서 등록을 해서 독점권을 얻으면 정상적이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조금씩은 있으시거든요. 일학 전공에 네. 물론 변리사도 분쟁 상황이 있긴 있어요. 근데 분쟁 상황이 변호사 역보다는 훨씬 적거든요. 분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대기업 상대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변리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희망찬 뭔가를 가지고 변리사를 선택을 하셨다는 건데, 그럼 지윤님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변호사로서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미술을 했거든요. 막상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직업으로서 예술가라는 직업을 택하려고 했더니 혼자만의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뒤늦게 그런 직업으로서의 그런 생활을 나에게 맞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그 즈음에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가 마침 생겨서 그렇다면 이 길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라는 좀 엄청난 큰 변화였죠, 저에게는. 우연치 않은 기회에 택하게 된 길이었는데, 막상 이제 일을 하고 보니까 저의 성격적인 부분하고 그런 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사례. 해줌에서 근무하면서 좀 재밌고 신기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해줌은 업무 분야가 에너지 분야고, 또 회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업종에 계시는 사내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회사가 굉장히 체계가 탄탄하고 이제 계속 하던 계약, 계속 하던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참여해서 근무하는 변호사지만 업무가 좀 루틴한 업무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해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또 저희가 영업하고 있는 이 시장이라는 게 계속 변화하고 제도가 변화하다 보니까
그걸 새로운 거를 검토하는 그런 게 좀 신기하고 신선한 부분이고, 또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해서 어떤 파트너 회사랑 뭔가 새로운 협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MOU를 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진짜 사업화되는 과정을 좀 오래 지켜볼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는 세계와는 많이 다릅니다. 약간 분위기를 바꿔보는 차원에서 두 분은 일단 회사 저희 해줌에 입사하시기 전에과 입사를 하고 나서 해줌 이런 부분들은 되게 신선하다, 특이하다 했던 부분이 좀 있을까요? 처음 와서 엄청난 충격을 이제 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해줌의 아주 유명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식사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항상 하는 고민이 뭐 먹을까 아니면 누구랑 먹을까 이건데, 해줌에서는 내가 점심을 먹는다고 선택을 하면 그날의 식사를 하는 멤버가 조별로 추첨으로 이렇게 1조, 2조, 3조, 4조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제가 이직했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그 회사 어때? 뭐 분위기는 어때?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하는 말이, 그런데 말이야 이 회사는 점심 식사를 먹을 때 프로그램을 돌려서 조를 짜서 밥을 먹어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너무 신박하다, 그런 거는 듣도 보도 못했다 라고 너무 신기해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MBTI가 또 I거나 저도 생각이 드네요. 낯선 분들과의 또 대화도 힘든데 밥을 또 같이 먹는다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이어서 매우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님은 저희 해줌 입사하고 나서 신선하다 했던 게 있을까요? 직업의 특성상 좀 혼자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랑 같이 뭔가 이렇게 어울려서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저한테는 일반 회사 생활이 신선한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지훈님이 전 E라서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두 분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SFJ. ESFJ.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변리사들이 발명자와 1대1로 면담을 많이 합니다. 너무 I면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그 과정만 넘어가면 또 혼자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고독하게 문서 작업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뭐 I라도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E냐 I냐를 크게 따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혼자서 이제 문서 작업을 주로 많이 하니까 직업적으로 그게 뭐 어떤 큰 높은 허들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훈님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ESTJ, 엄격한 관리자예요. 그 MBTI가 변호사라는 직업에 좀 맞는 것 같으세요? 변호사들의 MBTI를 뭐 통계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 수소문을 해보면 ESTJ와 ISTJ가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E랑 I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 ST 쪽이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요새 밈으로도 너 T야 하는 할 때 그런 캐릭터들이 사실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우영우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혹시 드라마 속의 변호사의 모습이 너무 맞다, 찰떡이다, 아니면 이거 너무 과장했다 이렇게 뭐 보이시는 경우가 있나요? 원래 질문이 판사님한테 이 있습니다 해도 됩니까? 이거였는데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거기 한다 보면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안 이러잖아요. 됩니다. 하셔도 되겠죠. 근데 엄청난 스타가 될 것 같은. 저도 궁금했었던 건데 안 되는 거예요? 드라마 다 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시면 유명 인사가 될 것 같아요. 제 드라마 너무 많이 봤어. 나 약간 누구지? 그 안에서 쫙 소문이 퍼지는 거군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이제 한 가지 주요 이제 업무 관련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직업병이라고 할 것 같이 약간 특징적으로 자꾸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버릇처럼 생기게 된 좀 내용이 있을까요? 약간 저희는 이제 명세서 문서를 써서 제출을 하는 거고 문서가 그 기술적으로나 약간 뭐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불명확하게 써 있어도 안 됩니다. 항상 명확하게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영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번역을 해보면 아 비문을 쓰면 안 되는구나. 비문을 쓰면 영어로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장이 길어져도 안 돼요. 짧게 끊었습니다. 한국말이 원래 길잖아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늘어서 쓰려면 계속 쓸 수 있거든요. 한글은. 근데 절대 그렇게 쓰지 말라. 항상 초반에 배운 거. 글을 쓸 때 딱딱해지고 정없어보이게 씁니다.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제 맞춤법, 띄어쓰기, 이제 비문, 주어와 수어가 무엇인지 네, 엄청 민감한데 주식회사 띄고 해줌인데 주식회사 해줌이라고 써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제 이름 같은 경우 성지윤인데 성 띄고 지윤이라고 했거나 아니면 어디는 성지윤이라고 했고 어디는 지윤이라고 하면 여기 성이 빠졌다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거가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된 것 자체가 엄청난 새로운 일이어서 저에게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고요. 뭐 사실 변호사 역할이 뭔가 주도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 분쟁 대응을 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구성원분들의 니즈가 생긴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일이 스타트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면에 나서시는 게 큰 문제. 어떤 회사에서 지금 급하게 변호사를 채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신문에 어떤 회사가 요새 이슈다라고 하면 바로 채용 공고가 올라오거든요. 사건사고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한 상태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런 유튜브나 이런 본업 외 활동에서 좀 즐겁고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인터뷰 좀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유튜브를 처음 찍어봐서 긴장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지금도 이 화면에 내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 내가 뭐라고 떠들었는지를 지금 머릿속으로 보시면서 차차 나아지긴 하겠죠. 차차 또 하는 건가요? 아무튼 유익하고 즐겁고 뭐 새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유튜브 등장인데 조회수는 잘 나올지 반응은 어떨지 그게 참 걱정이 되고요. 업무가 어떻게 보면 특이하긴 하지만 사실 자세히 들으면 노잼인 그런 분야거든요.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행여나 노잼은 아닐까 좀 걱정이 돼요. 오늘 이 인터뷰는 소개 정도라고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해주는 이제 에너지 IT 기업이잖아요. 이 관련 내용 해가지고 변호사 입장에서 그리고 변리사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인터뷰를 더 할 거기 때문에 영상은 더 나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점점 재미가 없어지네요. 오늘 이렇게 가장 재미있는 미용실 갔다 오셨대요. 어제 갔다. 여러분 저한테 기쁨을 좀 주셨어요. 저 혼자만 다녀오시고 지훈님도 오늘 어제 드레스 코드를 좀 신경 쓰신 거 아닌가요?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면서 되게 불안했습니다. 이상하게 자르면 어떻게 모자 쓰고 나가야 되나 걱정이네요. 다음번엔 미리 갔다 오시고 드레스 코드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